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자에서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는 디렉터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G1 비자에 이어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불법 체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불법 체류에 관한 문의 정말 많죠. 사실 상담을 해드리는 저희나 상담을 요청해오는 외국인 의뢰인 분들이나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 불법 체류에 관한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필리핀에서 오신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10년간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셨는데 한국에 체류하던 중에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함께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어서 저희 비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도에서 온 외국인의 사례인데요. 한국에서 D10 비자인 구직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에 직장을 찾지 못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황으로 연락을 취해온 사례입니다. 오늘 이 두 사연을 가지고 불법 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기간 만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지금은 비자가 없는 상태인 분들이네요. 사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게 되면 원칙은 명확합니다. 본국으로 자진 출국을 한 다음에 의뢰인분의 국가에서 재외공관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꼭 불법 체류 신분이면 무조건 본국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와야 하느냐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죠. 이걸 디렉터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원칙은 그렇지만 불법 체류자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지위나 비자의 소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어떤 신분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F5 비자를 소지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와 교제하는 경우에는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에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동포 자격인 F4 비자 소지자와 결혼 예정이라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 의뢰인 분들도 자신의 배우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비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다 자녀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사례에서 본 의뢰인 분은 결혼 예정이었다고 하셨죠? 네, 그걸 보면 결혼 예정인 경우에도 이런 비자 변경이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불가능하다. 입니다. 결혼 예정이다 혹은 결혼을 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비자 변경 신청이 가능하진 않고, 이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시 본국으로 자진 출국한 이후에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임신했거나 또는 출산 이후에 양육을 하거나 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로 한국에서 비자 변경 신청을 받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의뢰인이 D10 비자로 체류를 하다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류 기간 연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진 출국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후에 한국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신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게 되는 경우와 적발이 되어서 출국하게 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자진 출국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당장 한국은 떠나게 되겠지만 범칙금을 면제받거나 입국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 정책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와 반대로 이제 적발이 돼서 퇴거를 한다 이러면 강제 퇴거를 당하는 건데, 말 그대로 적발이 돼서 추방당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본국으로 퇴거를 당한 이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방법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비자를 신청해도 이런 불법 체류 및 강제 퇴거의 경력 때문에 사실 비자 발급 받기도 쉽지가 않고 말 그대로 한국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진 출국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준비해야 할 절차나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진 출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미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출입국관리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온라인 신고나 현장 신고나 사범심사와
범칙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범칙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법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를 하는 건데, 이 범칙금 납부는 그때그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면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점을 한번 좀 참고하시고, 불법 체류를 신고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유예 제도나 이런 범칙금 면제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까봐 출국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의 차이가 훨씬 큰 만큼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시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편이 없어 체류 연장 또는 변경이 어려워서 불법 체류자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 법무부에서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진 출국을 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 규제를 유예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이 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2차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2022년 2월 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2022년 4월까지 자진 출국을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 규제를 유예를 해주죠. 자, 3차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3차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말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됐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2022년 10월 말까지 자진 출국을 신고하기만 하면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또 입국 규제를 유예해줍니다. 3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본인이 3차 접종을 언제 완료했는지 정확히 날짜를 따져보시고, 4월까지 3차 접종이 완료됐다, 그러면 올해 10월까지는 자진 출국 제도를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이 점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시 한국으로 적법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를 해오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백신 인센티브 제도가 꽤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불법 체류 상태이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체류 신분인 경우에는 비자 변경이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죠. 다만 자녀가 이제 곧 태어날 예정이거나 아니면 양육을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에 맞는 적법한 비자로 얼마든지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벌금이 많고 입국이 더 이상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리앤로 비자센터와 함께 이야기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페이스북과 DM을 통해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자 신청에서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는 디렉터 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